독재라고 하는 대한민국 공포의 4대 신호 4개 정도의 지금 신호가 보이기 시작한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한미동맹 균열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이 한미동맹 균열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싹 다 깔렸어요. 한미동맹 지금 큰일 났다. 자, 첫 번째 사진 올려보실래요? 네. 보시면은 한미 실기동훈련 이견 안고 연합연석 개문발차. 아니 군사훈련을 어떻게 할 건지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연합훈련을 실시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두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한미연합사 소속의 대령입니다. 대령. 미군들 계급장이고 앞에 보면 저 사람 왼손 밑에 보면은 독수리 같은 표시 있습니다. 저게 대령 표시예요. 대령. 커널이라고. 대령입니다. 대령. 왼편에 있는 한국군도 대령이죠. 무궁화 3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나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야외 실기동훈련 Field Training Exercise라고 FTX 횟수와 규모를 확정을 못한 채 지금 오늘부터 훈련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응? 지금 이 프리덤 실드라는 워리어 실드라는 이 훈련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워게임이 벌어지거든요. 워게임. 막 인터넷상으로 그러니까 적군을 굉장히 강하게 입력을 합니다. 적군의 전력을 굉장히 강하게 입력해 놓고 이쪽도 컴퓨터상으로 막 이렇게 싸워보는 거예요. 싸워보는데 대부분 지게 돼 있습니다. 왜? 적군을 굉장히 강하게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지 이제 강원도, 경기도 이 휴전선 인근에는 실제로 전차부대, 포병부대, 항공여단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훈련을 해요. 그죠? 훈련을 하는데 그걸 몇 번 할 건지 어디서 이 계획이 지금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훈련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명색이 예비군 훈련 가도, 예비군 훈련 가도 그런 계획 짜고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참은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긴밀히 협의 중이고 3월 9일 이전에 완료되기를 기대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반면에 주한미군 측은 실시간 현지 기동훈련 FTX를 계획대로 시행한다. 여단급 이상, 여단이면 대령, 저기 있는 저 사람들 대령이 관할하는 부대, 여단급 이상 대규모 기동훈련도 기존 계획대로 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기 미국 땅입니까? 미군이 한국군보다 더 훈련 더 하자고 하는 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여기가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 한국 땅이지. 그럼 한국군이 야 미군 훈련 좀 한 번이라도 더 하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전쟁 나면은 미군이 다 지켜줄 것 같아요. 결국 한국군이 우리 땅 지키는 거지. 백선엽 장군 기억 안 나십니까? 6.25 전쟁의 영웅?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거 웃깁니다. 이거 여기 보면 한국군 측은 올해 기동훈련을 최소화하자 내부 방침.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정말 윤석열 정부 때는 이 훈련의 횟수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훈련 안 하고 전투하면 되겠어요? 탱크 아무리 많아봤자 K2 전차 그렇게 좋다는 K9 자주포 많으면 뭐 합니까? 훈련 안 하면 쏠 줄을 모르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K2 소총 저는 M16 썼습니다만은 총 주면 뭐 합니까? 총을 매번 쏴보고 0점을 맞춰서 탄착점이 정확하게 떨어지도록 맞춰놔야지.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북한 언급도 사라졌다. 자 다음 왜 이러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김정은이가 며칠 전에 한마디 했어요. 한국의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이다. 동족에서 영원히 배제한다. 동족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동족을 살리려고 핵폭탄 개발하나? 김정은이.
제9차 당대회를 마치면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 메시지를 냈는데 한국은 공생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니다. 우리 안전 다치면 행동 개시한다. 한국 완전 붕괴될 것이다. 그 뭐라고 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다. 배제할 것이다. 지난 20일에서 21일 진행된 당 중앙위 사업 결산 보고입니다. 북한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전혀 없다. 이 소리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어제 보도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있다면 국익에 관련한 냉철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뿐이다. 또 한국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핵무기 가지면 이제 이런 이제 엄포를 놓는 거죠. 한국이 누구와 동맹을 하든 군사비를 얼마나 느리든 간에 핵보유국은 북한입니다. 핵보유국이 구축한 조선반도의 역학구도가 바뀌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까불면 핵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규제한 억제력의 선제 공격 사명을 포함해서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은 이론 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됐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핵폭탄 터뜨리면 한국 망한다. 이 소리죠.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있다.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이런 소리 하니까 지금 뭐 이재명 정권, 정청래 민주당, 안규백 국방장관, 방위 출신이 눈치 보는 거죠. 슬슬 눈치 보면서 야야야 훈련 그만해. 훈련 너 많이 하면 저 자극한다 저거. 이런 자들이 만약에 유사사태, 한반도 주변에 유사사태가 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가지 않겠나요? 응?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빵 2개 먹을 그 빵 1개 먹고 배고프면 좀 참으면 돼요. 그런데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안보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하다가 만약에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군대 안 갔다 온 학생 운동하다가 감옥 갔다 왔다고 해서 군대 안 갔다 온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절비한데 뭐 총을 만지기는 해봤어? 응? 휴전선 근처에 가보기는 했어? 이게 심각한 이겁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한미 한자리에서 딴소리 동맹 조율 없이 군인끼리 다툴 일인가?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설. 근데 이게요. MBC가 이 과정에서 약간 좀 이게 의도적인지 악의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주한미군이 사과했다는 오보를 냈었습니다. 며칠 전에. 오산 미 공군 기지에서 F-16이 한 100여 차례 출격을 했는데 서해 상으로. 이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측이 한국군 측에 사과했다는 보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 사과한 바가 없습니다. 어제 그 브런슨 주한미사령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훈련하는데 무슨 사과냐? 비상태세 유지하는 훈련하는데 무슨 사과냐? 우린 사과한 바 없다. No apology라고 했습니다. 그 MBC가 왜 이런 보도를 하죠? 이거 완전 오보예요, 오보. 거짓말이 입에 붙었다. 가짜 뉴스입니다. 저거 가짜 뉴스. 주한미군이 사과했다는 건 가짜 뉴스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한미 동맹이 균열이 생기고 심지어 독자적인 군사 연습도 따로 하고 이러면 동맹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응? 동맹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이재명 정권 들어서 한미 동맹을 자꾸 해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그런 거죠. 정동영 통일장관이 DMZ법을 밀어붙여서 유엔사가 관장하는 MDL 군사분계선
밑으로 2km 비무장지대입니다. DMZ에 유엔사의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 DMZ법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거. 이게 그러니까 한미동맹 균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자, 그런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 끝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한 2분이 안 되는데요.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한미 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입니다. 미중 공군의 서해상 대치에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항의하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렸습니다. 전례 없는 주한미군의 심야 브리핑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3월 한미연합 연습 계획을 공동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연중 분산 실시하겠다며 사실상 훈련 축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9.19 복원하겠다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DMZ법 추진 등 곳곳에서 한미 동맹이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력 강화 추진에 우리 정부가 한결같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 눈치 살피는 이 정권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에 국방을 맡길 수 있을지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한미 동맹 흔들기와 안보 파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재명 정권의 대북 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은 대북 방송에 전원을 끄고 대북 전단도 막으며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데 급급했습니다. 동일부 장관은 대북 드론 문제에 대해 2차례나 사과하며 선제적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까지 거론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북한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추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재명 정권의 태도를 기만극이자 졸작이라며 동족 범죄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북한의 박수나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지력만이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독재로 가는 대한민국 공포의 4대 신호. 첫 번째 신호는 한미동맹 균열입니다. 이 사진 내려주시고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지금 선관위를 허위 비방하면 최대 10년 징역 때리겠다는 선거 입틀막법이 지금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국회 사무처가 아니 이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다.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사전투표, 국민투표, 개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그러니까 이거 부정선거다, 사전투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최대 징역 10년, 국민투표 자유방해죄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다.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형법상 행정기관 업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공직선거법에도 유사 입법 사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행안위 전문위원, 그러니까 선관위 담당이 행정안전위원회거든요. 행안위 전문위원도 지난해 7월 발행한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하고 5.18 민주화운동법 정도인데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지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유해성과 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즉 표현의 자유를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다음 사진입니다. 국민투표법 이거 강행하면 공포국가 된다. 여기 보면 개정안 제96조에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법 집행 신뢰에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한다. 이 공포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다. 신동욱 의원도 여기에 관련해서 말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신동욱 국민투표 개정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신동욱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또 발언도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지난 23일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온갖 악법을 마음대로 입법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이 무엇이 무서워 날치기 통과라는 무리수까지 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골자는 선거제도에 대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긴 시간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은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해 왔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면 당연히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생각을 하는 것인지 놀랍습니다. 국민의 단 한 표라도 왜곡되었다면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표 한 표가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제도만큼은 그 투명성이 지나칠수록 좋은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침묵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검증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점점 국민에게만 엄격하고 권력 앞에는 무뎌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재명의 12개 혐의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된 지 219일째입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재판받는 나라이길 바랍니다. 유죄 취지 파기한 송되었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독재를 관한 대한민국 공포의 4대 신호. 첫 번째 한미동맹 균열, 두 번째 국민투표법 입틀막. 선관위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면은 바로 징역 10년 이하. 이 독재 국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공포의 4대 신호 세 번째. 주가 폭등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여러분. 동아일보 사설.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는데 석 달 걸렸는데 5,000에서 6,000포인트 가는 게 한 달밖에 안 걸렸다. 레버리지 경고 등을 켤 때다. 레버리지란 건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돈 빌려가지고 막 주식 투자한 사람들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느냐. 외국인들은 팔고 나간다 이거예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팔고 나가는데 국내 개미들이라면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일반 투자자 그리고 연기금이 뒷받침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왔다 이 소리죠. 자, 코스피는 전날 어제 6,08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2,000에서 3,000으로 오르는데 13년 5개월 걸렸고 다시 4,000으로 상승하는데 4년 9개월이 걸렸는데 5,000선 가는데 3개월 만인 3개월 6,000은 29일 만 한 달 걸렸습니다. 자,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근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내 돈 투자한 거 물리는 거 아니야? 외국인들은 9조 원 가량을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를 보면 외국인 매도는 삼성전자를 9조 5,540억 원 순매도, 하이닉스 5조 9,700원, 현대자동차 5조 2천억 원,
외국인들은 팔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주식 관련 가계의 빚이 2천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 투자하는 2천조 원. 이 정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정신이 나갔다고 해야 됩니까? 다음 사진 보세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자, 공포의 4대 신호. 손현보 목사, 미 국무부 인사가 손현보 목사님을 면담했다고 해요. 마이클 리드햄 미 국무부 고문이 지난 24일 비공개로 미 대사관저에서 서울에 있는 정동에 있는 주한미 대사관저에서 손현보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한 2시간가량 별도로 면담했다고 합니다. 손현보 목사님은 중앙일보의 보도인데요. 미국 측이 한국의 종교 자유, 교회 내부의 발언으로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치소 생활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쿠팡, 디지털 무역 장벽, 온라인 플랫폼, 손현보 목사 등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있는데 이 현안들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이나 우라늄 농축 재처리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자, 오늘 제가 뉴스 매거진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핵심 4가지 말씀드리면 사진 내리세요. 독재를 가는 대한민국 1번 신호 한미동맹 균열입니다. 2번 신호가 뭐죠? 2번 신호? 2번 신호가 선관위 입틀막법. 선관위 비방하면 그냥 10년 이하 징역 찬다는 거. 언론 자유 훼손이죠. 3번이 뭡니까? 3번이 주가 폭락, 경제 문제입니다. 주가 급등. 4번이 종교 탄압, 손현보 목사. 독재로 가는 대한민국 공포의 4대 신호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선이 몇 달 앞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분탕 세력들은 지선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어요? 2028년에 있을 지들 총선 공천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자들에게는요, 지선이 승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폭망하기를 바라는 세력들은 지방선거에 장동혁 지도부의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방선거에 져야 폭망해야 장동혁을 쫓아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지방선거 이후를 대비해야 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분명히 지방선거 결과를 꼬투리 잡아서 장동혁 지도부를 몰아내려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뻔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준비는 준비대로 하되 장동혁 대표 연임으로 큰 줄기를 잡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영풍TV 그리고 어디 유튜브 채널 너무 장동혁을 전폭적으로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비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으면 충분히 설득이 되죠. 저는 어제 방송에서 추종자가 되지 마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추종자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 반짝하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추종자들이죠. 자기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지지자가 됩니다. 지지자. 비판적으로 지지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도 하고. 추종자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거 좋아 보여 하면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럼 거기 폭망해버리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다른 또 반짝하면 또 그리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른바 8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오빠 부대. 조용필이다 이러면 우르르 가고, 그죠? 누구다 이러면 우르르 가고, 서태지와 아이들이다 하면 우르르 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추종자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추종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을 선동하는 자가 좋은 뜻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히틀러도 선동자예요, 히틀러. 스탈린도 선동가였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겠냐? 파국. 러시아 혁명의 환상과 현실을 보십시오. 프랑스 대혁명의 이상과 실태를 보십시오.
스탈린 독재, 나폴레옹 독재로 전쟁터로 내몰렸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은. 그죠? 그러니까 추종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지자가 돼야 됩니다. 지지자는 생각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장동혁 당 지도부의 지지자라면, 야, 장동혁 너무 칭송하는 거 아니야? 뭐 무지성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안 있어, 너? 대안 있으면 이야기해봐. 한동훈 비대위가 대안이야? 김종인 비대위가 대안이야? 또 누구? 김용태, 배현진, 박정훈 비대위가 대안이야? 물어보세요. 말을 못할 겁니다. 왜? 그들의 머릿속에는 장동혁 지도부가 폭망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 국민의힘이 보수우파 정당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또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오로지 지 배지만 달면 된다. 응? 대안 있어? 대안 없어? 꺼져. 그러면은 대안이 없으면 꺼지라고. 응? 대안도 없으면서 엄청나게 빈 깡통 소리 요란한 것처럼 엄청나게 떠들어댑니다. 대안을 내놔봐. 대안. 장동혁 지도부 외에 대안이 있으면 내놓으시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응? 대안이 없죠. 그죠? 대안을 생각해 보세요. 응? 영어로 올터너티브라고 하는데 대안이 있어요. 대안. 대안이 있었다면 그동안 이 당이 이렇게 흘러왔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동혁 단일 지도 체제로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 치르고 총선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김용태 뭐 오세훈 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대안은? 대안이 없으면 전부 입 다물으라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오늘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배신자들 다 꺼져. 이정현 아주 개망신 당할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 지옥훈련 경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인터뷰인데 아주 짧은 인터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아, 이번 공천, 지방선거 공천 화끈하겠네. 보니까 지난번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의 공천은 보면 뭐 처음부터 뭐 엄청나게 깨끗한 척하고 뭐 출판 기념회 안 합니다. 뭐 서명하라. 뭐 금고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뭐 자리를 내놓는다. 뭐 그럴듯하게 아주 도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 다 선전선동이었어요. 결국은 그랬던 자가 지는 뭐 저 콘서트 열고 이러잖아요. R석이 79,000원짜리. 그런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아주 똑부러지게 이야기하죠. 이번 공천 심사는 전례 없이 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하하. 현직 시장, 도지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아무 비전도 없이 거들먹거리면 그런 악습이 있다면 모두 원천 배제, 컷오프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즉 지금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좀 소위 말해서 애들 용어로 까부는 사람들 있잖아요. 까불죠. 그죠? 다 컷오프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주재하기로 했던 임명장 수여식도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장 대표든 누구든지 간에 공천관리위원회 업무에 조금이라도 관여할 수 없다. 또 최근 일부 공관위원 황수린 변호사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등 외부의 거악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에는 눈을 감고 내부 공격으로 먼지털이식으로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 이게 박정훈 이야기하는 거죠. 친한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일문일답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립니다. 아무 비전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단체장은 우리 당에 필요 없다. 혹독하게 검증해서 역량 미달이 되면 아주 개망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야, 이거 섬뜩한데, 그죠? 섬뜩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평가하나요? 물었습니다.
모든 선출직 즉 시도지사뿐 아니라 기초단체장인 시장과 군수 그리고 구청장 모든 선출직에 대해서 자체 경선을 치르고 올라온 청년 후보들과 계급장을 떼고 맞짱 토론을 시킬 거다. 와,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거 노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 노란 박수 한번 칩시다. 야,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현직 시도지사뿐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모든 선출직에 대해 자체 경선을 치르는데 거기에 올라온 청년 후보들과 계급장을 떼고 맞짱 토론을 시킬 거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오세훈 서울시장, 윤호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절연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 뭐 부산시장 후보, 뭐 경북도지사 후보, 뭐 등등 할 것 없이 어디 구청장, 군수,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 뺄 것 없이 쉽게 하면 청년 후보들이 들어가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청년 후보들이. 지금 10, 20, 30의 민심이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 청년 후보들이 딱 물어볼 거예요. 정치 많이 했다는 선배들에게. 저 선배 후보님, 윤호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답변을 어떻게 하겠냐요?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 110만 책임 당원이 지켜보고 있다. 그럼 개망신 당하겠죠. 이정현 공관위원장 말처럼.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책임 당원들한테 찍히게 돼 있습니다. 책임 당원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책임 당원 여러분도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똑똑히 보고 있다가 이상한 헛소리 하는 후보들은 다 떨어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무 비전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단체장은 우리 당에 필요 없다. 아무 비전도 없이 일도 안 하고 뭐 하는 건지 몰라. 에? 우리 피파님은 서울책당이군요. 서울시장 후보 나오면 똑 부러지게. 자, 그 다음에 출마자들이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맞짱 토론을 시키고 당선한 뒤 100일 안에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제가 그 2024년 총선 예비후보로 한번 몇 달을 뛰어봤는데 그때 경험이 있어서 이건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때는 네 무엇을 할 거냐를 물어보지 않고 너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 출판 기념회 하지 마. 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뭐 후보 자격 박탈이야. 이런 식으로 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뭐냐면 너 뭐 할 거야? 뭐 할 수 있어? 너의 생각은 뭐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출마자들이 반발할 것 같은데요. 하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는 누구도 오지 않는 호남에서 무려 9번을 출마해서 7번 떨어진 사람이다. 이번에도 광주시장을 출마하려고 했는데 당의 부름이 있어서 공관위원장으로 왔다. 우리 당에 한 번도 신세 진 적 없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공관위원장으로 있는 한 땅 짚고 헤엄치기식 공천, 논두렁에서 산삼 줍듯 이루어지는 공천은 절대 없을 것이다. 아, 이거 쇼킹한데 발언이. 그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오늘 중앙일보 이 인터뷰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을 겨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오세훈 관련 자료는 아직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 누구를 겨냥한 문제가 아니다. 장동혁 대표가 주관한 공관위원 임명작 수여식에 왜 불참했나요? 공관위는 누구로부터도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라는 뜻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거부했다.
장 대표가 제안한 오찬 점심 식사 자리도 거절하고 공고한 의원들끼리 도시락 까먹었다. 야, 이거 지금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저 옷이 무슨 옷이죠? 이 무슨 옷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5만 원 주고 산 야상이랍니다. 예. 남대문 시장에서 5만 원 주고 산 야상이랍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순천 쪽에 순천 곡성입니까? 국회의원 나갔을 때 선거운동 어떻게 했느냐? 시장에서 어디 굴러다니던 아주 그 오래된 자전거, 자전거 하나 타고 밀짚 모자 쓰고 빨간 조끼 그냥 땀에 쩔은 빨간 조끼 그거 조끼 입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당선됐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국방보시 아니고요. 야상입니다. 5만 원짜리랍니다. 남대문 시장 가면 이런 거 많이 팔거든요. 저 부산에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가면 이거 팔죠. 대구의 소문시장 가면 이거 팔죠. 5만 원짜리 야상. 야상을 몰라요, 여러분? 군대 시절에 입던 야상, 밖에 입는 외피. 예. 5만 원짜리 야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복 입고 번듯하게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깨끗한 척하면서 우리는 도덕적인 뭐 기준이 확실한 후보를 우리는 선정합니다. 이런 이야기 말고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니? 너의 능력은 뭐니? 너의 장점은 뭐니?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어떻게 감동시킬 거냐? 이걸 뽑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전투력 최강, 겨울 외피, 야전 잠바 5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나와요. 첫 회의 때 국방색 야전 상의를 입고 왔다. 야전 상의, 야상. 들야자에 야전 상의, 윗상자. 위에 걸치는, 야전에서 입는 위에 걸치는 옷, 이 말입니다. 계엄이 연상된다는 부정적 반응도 있는데, 이 기자도 참 별 희한한 걸 다 연상하네, 그죠? 야상 입으면 계엄이 연상돼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당이 처한 위기 국면에서 양복을 입고 폼 잡고 들어가는 게 싫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공천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입은 것입니다. 옷은 남대문 시장에서 5만 원 주고 샀습니다. 멘트 좋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천을 하는데, 공천합니다. 자, 그런데, 자, 다음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이정현 의원이 이제 공천하는데, 지금 26곳은요, 중앙당에 직접 공천이 이루어집니다. 당선주님 이정현도 두고 봐야지. 예, 두고 봅시다. 예, 두고 봅시다. 26곳의 이 중앙당 공천인데, 지금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당내 친한계 의원들이 공천권 빼앗는 조치다. 이건 사실은 가짜뉴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 뭐가 가짜뉴스냐? 보세요.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지금 26곳이 어디냐면요. 인구가 50만 명 넘는 지역구입니다. 가령, 특례시가 5곳 있어요. 특례시.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경남, 창원. 이 5곳이 있습니다. 특례시 5곳. 그 다음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가 14곳이 있는데, 경기도 성남, 안양, 부천, 평택, 안산, 남양주, 시흥, 파주, 김포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그리고 자치구가 7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강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요렇게 해서 26곳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친한계 세력이, 친한계 배지들이 공천권을 빼앗는다. 이건 일부를 전체인 양 일반화하는 오류를 빚는 기사입니다. 이거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왜? 제가 볼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했던 25명 있잖아요. 그 25명. 여기에서 이 26곳의 지역구에 걸리는 사람이 몇 명이냐? 5명입니다. 5명. 25명 중에 5명밖에 안 돼요. 누구 있느냐? 충북 청주 김진모, 안산 의뢰 서정현, 용인 의뢰 최진웅, 안양 만안의 최돈익, 화성 병의 최영근. 이 5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2명 있어요. 2명. 그 누구냐? 배현진, 그 다음에 고동진, 박정훈 이렇습니다. 그럼 몇 명이지? 고작 8명. 그 8명이 그러면은 친한계가 뭐 어마어마한 세력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로서 중앙당 공천하는 걸 소위 말해서 사보타지 하겠다. 이 소리죠. 어? 최돈익 너 두고 보자. 윤진이 까미. 최돈익이 누군가 다시 한번 봅시다. 강릉 출신으로서 변호사인데 안양시 만안군에요. 한동훈 제명 반대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최돈익. 너 두고 보자. 너 큰일 났다 이제 최돈익. 지금 책임 당원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고. 110만 명이. 110만 명이 이제 눈밖에 나면 끝이에요 이제는. 무슨 그게 국회의원이든 뭐 구청장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당수가 뭐 친한계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상당수가 이 결정에 따라 기초고 단체장 공천 영향력을 잃기 때문이다. 이건 가짜 뉴스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크다. 논리적인 비약이 크다. 우리가 여기 다 적어놨어요. 이게 다 적어놨어. 우린 공부하고 취재하고 탐사 연구하는 채널입니다. 뭔가 방송을 보면 얻는 게 많아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죽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더 센 거의 메가톤급 폭탄 발언이 나왔죠. 어제 장동혁 대표 폭탄 발언. 내 이름 파는 사람 무조건 공천 탈락된다. 전국에서 당대표 이름을 팔면서 공천을 받으려 하는 사람을 과감하게 탈락시켜 달라. 왜? 어쩌면 이번 지방선거가 독재로 가는 마지막 문이 될지도 모른다. 국민의힘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실력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돈으로 공천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공천에서 탈락시켜달라. 걸리면 다 잘라버려야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공천해야 됩니다. 돈으로 갖다 바르고 뇌물 갖다 주고 다 잡아내야 됩니다. 뭐 있으면 선관위에다 신고해버려야 돼요. 자, 저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난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그걸 기자회견문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포인트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래서 혹시 이 방송 이번에 지방선거 나가실 분들 또는 지방선거 나가시는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뭐 책임 당원 중에 이 관심이 많으신 분, 이번 지방선거의 출제 경향을 제가 딱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의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문 이게 출제 경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면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죠? 제가 어젯밤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깔깔깔 웃으시던데, 제가 학창시절에 친구 중에 영어 공부한다고 하루에 영어 사전 한 페이지씩 다 외우고 그걸 씹어 먹는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결국 영어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지 영어 사전을 씹어 먹으면 그게 자기께 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문을 제가 한 10가지 포인트를 썸머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가령 이번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중에서 국민의힘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입니다라고 하면 그 공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 응? 출제 경향을 전혀 모르는 거지. 정답 1번인데 정답 4번 말하면 떨어지는 거지. 그죠? 감점. 두 번째,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직위원 재판부가 그 고영주 변호사 말에 따르면은 이미 무기징역이라는 결론을 맞춰놓고 거기 꽤 맞추다 보니까 직접 뭐 관련성 이라는 좀 회개한 논리를 갖다 들이대면서
1차 1심 선고 판결문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이재명에 대한 12개 뭐 혐의 5개 재판 재개해야 됩니까? 재개해야 됩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뭐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재판은 중단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공천 떨어지는 거죠, 그거. 그렇죠? 그런 사람은 민주당 가는 민주당.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재명 정권을 위한 방탄 악법.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상 사심죄인 헌법 소원죄. 뭐 이런 거. 그죠? 공소 뭐 취소 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00명이 유시민 말에 따르면 좀 미친 짓이다 이러죠. 유시민 말에 따르면 유시민이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은데. 그죠? 뭐 이런 거. 그럼 다섯 번째, 입법 독재. 입법 독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어디 뭐 홍길동 기초자치단체 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국민의힘 뭐 어디 군수는 그러면 뭐 정치 사안에 대해서 뭐 무감각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뚜렷해야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능해야 된다.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유능함이다. 변화하고 혁신하는 국민의힘, 유능해야 된다. 유능하지 않은 사람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내가 유능한 후보인가? 유능한 후보인가?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응? 그 다음 일곱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의 절연하고 사과하고 이런 행태를 반복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가령 조경태 후보, 조경태 지금 의원 같은 사람이 이 질문을 딱 받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계엄 사과해야 됩니다. 뭐 100번이고 뭐 1000번이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건 공천 땡입니다. 그건. 그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게 선거 득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민주당의 경우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이고 김어준의 가짜뉴스도 자기 편으로 삼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외연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보님?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자유와 혁신, 또 우리공화당, 그런 사람들하고는 협력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러면 그것도 땡이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출제 경향을 지금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이게 제일 참 중요한 멘트 중에 하나인데, 장동익 대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 함께 싸우고 계신 외국 시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제도권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주장이 있다면 그걸 다 받아들여서 자유와 혁신은 빼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10가지 포인트가 장동익 대표가 이미 지방선거 출제 경향 10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했습니다. 팔랑귀님들 출제 경향 잘 들으세요. 배현철님. 이 출제 경향이에요. 출제 경향. 제가 봤을 때요. 이 출제 경향을 숙지. 머릿속에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인터뷰 가면 딱 물어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출제 경향. 장동혁 대표가 요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인용하면 되죠. 인용. 제가 참 별걸 다 정리해 드립니다. 저는 뭐 지방선거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그분들을 도우시는 분들은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안 읽어보고 덜커덕 들어가가지고 비상계엄은 내란입니다 이러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거 바로 탈락입니다. 그리고 책임 당원들이 보고 있어요. 110만 명 책임 당원들이. 영풍 방송을 보고 있으면 우잘사 회원으로서 회비가 조금 더 아깝지 않음. 감사합니다. 가예님. 예습 안 하면 탈락.
제가 이거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딱 이 장동혁 대표 회견문을 딱 보는 그날도 막 받아 적었지만 이 국민의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어요. 보도자료에. 장동혁 당대표 현안 관련 기자회견 주요 내용 보도자료에 있어요. 이게. 다운받으셔서 달달달달 숙지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15만 명입니까? 지금 당원이?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공천은요. 뭐 5대5라고 하지만 책임 당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여론조사 전화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도 전화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책임 당원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고 있다가 야 이거 기회주의 세력이야. 이 장동혁 대표하고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런 바로 탈락입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실 일이 그런 겁니다. 어리버리한 기회주의 세력, 양다리 걸치는 세력, 택도 아닌 뭐 중도 확장 세력, 뭐 이렇게 하면서 당 지도부에 시시콜콜 반대했거나 이런 세력들은 딱 보고 있다가 전화 딱 오면 바로 그냥 탈락시켜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1차적으로 여러분이 걸러줘야 돼요. 1차적으로. 제가 이거는 나중에 지방선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선거 캠페인으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 공천 받죠. 그래야 국민의힘이 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나 민주당 또는 다른 정당에 비해서 좀 비교 우위가 있는 후보들이 선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야 이기는 거지. 그래야 이길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영풍도사님, 별이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다음 달 5일부터 지방선거 공천 신청 접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그 뉴페이스 신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인센티브를 많이 준대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그 심사료를 일단 깎아줍니다. 45세 미만 정치 신인들에게는 심사료를 아주 대폭 면제합니다. 광역 기초의원, 그러니까 지방의원들 있잖아요. 구의원, 군의원, 뭐 시의원, 도의원 같은 경우는 45세 미만 정치 신인은 심사료가 빵원입니다. 전액 면제. 광역 기초단체의 경우 호남 등 취약지역은 심사료 90% 삭감. 이외 지역은 절반 감면. 그렇죠. 이 청년 정치인들을 많이 이번에 투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 여론조사 하시고 이러면은 아리까리 하면 청년 밀면 됩니다. 아리까리.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젊은 청년. 그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청년들이 일을 냅니다. 일을 낼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우선 추천을 심사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는 우선적으로 심사한답니다. 그럼 좋은 사람들 국민공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친인척 및 특수관계 범위 등 규정을 마련해서 공정성을 확보한다 합니다. 이것도 좋네. 그죠? 그리고 PPT도 실시하고 후보자 정책 능력 검증, 뭐 시험도 친다고 해요.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 전형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갑니다. 지금 아주 세게 나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저녁 방송에도 일부 좀 말씀드렸는데 의총이 있었잖아요. 의총. 지금 보면 오늘 중앙일보 사설 한번 올려보세요. 제목. 의총 열어놓고 전륜 논의도 못한 국민의힘. 자, 이건 중앙일보 사설이 장동혁 지도부를 아주 맹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설이 나온 내용이 이 배경이 뭐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비주류들이 꼬리를 내렸다 이 말입니다. 꼬리를 확 내려버린 거예요.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의원들 분포표가 있습니다. 이 문화일보에 며칠 전에 뜬 건데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지만 전면 사진으로 한번 올려보실래요? 문화일보 그렇죠. 요거 글자가 보일까요? 전면 사진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전면 사진으로 하면은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 잘 보이시겠죠? 네, 제 얼굴은 안 나오더라도.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대충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화일보가 정리를 잘했어요. 영풍TV는 듣고 있으면 하나라도 배워갑니다. 여러분 공부합시다. 자, 보이죠? 네, 잘 보이죠? 네, 그림을 키우니까 잘 보입니다. 자, 왼쪽에 당권파가 있습니다. 당권파는 뭡니까 여러분? 지도부로 말하는 거예요. 지도부. 장동혁 당권파, 당의 권력을 쥐고 있는 지도부. 여기에 보면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 의장, 신동욱 최고위원, 정의용 사무총장,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강명구 구미조 조직부총장, 서지영 부산 동네의 홍보본부장, 조승환 부산 중구 영도의 여의도 연구원장, 조정훈 마포갑의 서울 마포갑 인재영입위원장,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 있고, 원외에 배지를 달고 있지 않는 김민수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조광한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권파입니다. 당권파.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친한계가 있죠. 친한계. 친한동훈계. 뭐 저 강남의 고동진, 비례 김건,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뭐 저 경북의 김형동, 원주의 박정아, 박정훈, 배현진, 송석준, 안상훈, 대구의 우재준, 비례의 유용원, 부산 진갑의 정성국이, 수영의 정연욱이, 비례의 진종호, 한지아. 자,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죠? 이거 3, 15, 17명이죠. 17명. 그죠? 17명.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 밑에 소장파 보세요. 소장파. 대구의 권영진, 경기도 가평의 김용태, 서울 도봉의 김재섭, 인천의 배준영, 울산 울주의 서범수, 경남 거창, 함양 합천, 저기 신성범, 충북 제천의 엄태영, 부산 사하 갑의 이성권, 사하 을의 조경태, 강남구청장 출신입니까? 서초구청장 출신입니까? 조은희, 그리고 마산의 최영두. 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위에 17명, 밑에 몇 명이죠? 11명. 요 멤버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거예요. 요 멤버들이. 응? 눈치 보면서 장동혁 대표를 흔들어대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 오른편에 있는 17명, 17명인가요? 위에 보자. 위에 3, 5, 15, 17명, 밑에 11명이니까 17, 11명. 그럼 28명. 28명 봅시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28명은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자기 전당대회에서 연임하게 되면 이건 2028년 공천에서 그냥 아웃입니다. 이거는. 지금 당대표를 계속 지금 공격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 못하도록 자꾸 뒤에서 뒷다리 잡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표가 지금 다음 총선 살생부 표입니다. 살생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중간에 있는 관망파를 잘 보세요. 관망파. 딱 눈치 보고 있는 TK 지역에 많죠. 강대식, 구자근, 김기훈, 김상훈, 김석기, 김승수, 김정재, 박형수, 유영아,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미자, 임종득, 조지현, 추경호. 전륜 언급한 의원 김도읍, 주호영, 윤한홍.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주요 계파가. 캡처했죠 여러분? 캡처하셨죠? 요거 딱 휴대폰에 들고 계시다가 뭐 나오면은 요자가 어디 지금 패밀리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2028년 장동혁 지도부가 만약에 당권을 다시 지게 되면, 즉 연임을 하게 되면, 아니요. 빨리 캡처하십시오. 제가 이 사진 지금 곧 내릴 예정입니다. 다음에 장동혁 당 지도부가 연임하게 되면 이건 곧 차기 총선의 살생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끌로에님, 인간이 아니다. 장동혁 대표님 당원이 뽑았다. 무조건 따라야지. 이게 맞잖아요. 캡처했죠? 자, 캡처하셨죠? 족보입니다. 이거 시험 족보. 자, 내리시고. 예.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게 많은 정보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캡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으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죠. 설득 당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턱
텅 비어 있으면 설득당해요. 그래서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먼지도 먹으러 막 따라다닌다고요. 어? 뭐 싹박하게 그냥 야바이꾼들 뭐 장난치면 거기 먼지도 모르고 따라가서 그냥 물건 사고 뭐 그거 아시죠? 뭐 텐트 쳐놓고 물건 막 팔고 이런 사람들 야바이꾼들 그렇게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저거 아니라고 하던데 저 사람은 비주류라고 하던데 친한계라고 하던데 당권파 아닌데 라고 설득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각 없는 추종자가 아니라 진짜 정신 차리지 않는 그냥 따라다니는 추종자가 아니라 지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김은희가 누구죠? 조은희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이 중앙일보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이 보도를 보면 사설입니다만은 친한계 대안과 미래 얘들이 꼬리를 내리는구나. 여러분 당권 쥐고 있는데 쥐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그 당권을 그러면 비민주적으로 탈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당권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이 장동혁 지도부에게 당권을 준 거 아닙니까? 당대표 선거에서 준 거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화답을 했잖아요. 그 기자회견문 여러분 들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거다. 저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외우고 있어요. 캡처 다 했음. 배현철님 아예 그냥 카피해가지고 그냥 다 올려버리시네요. 네. 자, 요건 이제 내리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는 다릅니다. 지방선거에 여러분 투표율이 총선이나 대선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아요. 대통령 선거는 많은 사람들이 나가죠. 거의 투표율이 80% 가까이 되죠. 총선 조금 낮습니다. 한 75%. 지방선거는 50% 되면은 막 엄청 잘한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중도 하는 사람들 그날 다 놀러 가요. 뭔 투표하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정치에 관심 있어요? 중도 확장 지방선거에는 안 먹힙니다. 그러면 지방선거에 투표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딱 그날 아침부터 가는 거지. 주민증 들고.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이 확실한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투표를 한다고요. 그러면 중도표는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확실한 정치적인 신념이 있는 사람들끼리 빡 한번 붙어보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경한 노선, 선명한 노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투표율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정보를 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은 여러분 주변에 설파를 할 수 있습니다. 야! 지금 이번 지방선거가 바로 대한민국 미래를 지금 완전히 결정짓는 지방 권력까지 좌파 정당하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이거 완전히 독재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할 수 있다고요. 장동혁 연임 이기자. 연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저 대안과 미래나 친한동훈 계열은 저 차기 총선에도 전부 탈락될 걸요. 다 컷오프 시켜버려야 되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문재인 때 코로나 백신 잘못했다는 그게 지금 기사가 났는데 이런 걸로 지금 공격할 포인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인 국회의원 김남국이 민주당 대변인 되는 거 이거 공격해도 되고 코로나 백신 공격해도 되고 얼마나 소재가 많은데 한국군이 모르고 있는데 주한미군하고 일본 서해상에서 말이지 중국 전투기하고 막 대치를 벌이고 얼마나 지금 공격하고 정치적인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쟁점들이 늘려 있는데 그런 거 할 생각은 안 하고 뻑하면 장동혁 지도부 뒷다리나 잡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세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그러면서 뭐 의총 열어놓고 뭐 자, 그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이 자들이 무서운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오세훈 이제 무섭지? 장동혁 대표 당권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당권에 관심이 있든 말든 오세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이래가지고 서울시장 공천 받겠어요? 허구한 날 자기 당대표 자기 공천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공관위원장 선임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맨날 뒷다리나 잡고 네거티브 발언이 나는데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제 무서운 거지. 왜? 장동혁 당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또 당대표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는 뭐 서울시장은 안 되더라도 뭐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나가야 되는데 그럼 공천 받을 수 있겠나?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자들이 이제 그런 집단 공포감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김용태도 지금 공포감이 떨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 당 망해도 당권만 쥐고 있으면 그만인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반언을 여러분들 그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가를 좀 고민해야 돼요. 머리를 한번 회전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 우파 애국 국민들이 너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시고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집에 열심히 월급 갖다 주면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70년대 이야기예요. 지금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갖다 줬는데 애가 공부하는 데 가니까 정교조 교사가 딱 기다리고 있네. 또 대학을 갔더니 대진년이 기다리고 있네. 또 취업을 했더니 민노총 노조가 기다리고 있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은 하시되 방향성을 잘 가져가야 돼요. 속도보다는 방향성. 이제부터는 애국 우파 국민들도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잘 지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김용태가 이야기하는 이게 무슨 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동혁 지도부 당 망해도 당권만 쥐고 있으면 그만인가? 이거 두 마디를 한 거죠, 두 마디. 뭐냐? 지방선거 망해라. 그 다음에 장동혁 당권을 계속 쥐면 나는 차기 총선에서 잘릴 것 같은데, 무서운데,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해석이 잘 된 것 같으면 여러분 노란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장동혁 지도부 당 망해도 당권만 쥐고 있으면 그만인가? 이 말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본심이 뭐냐? 지방선거는 망해야 되지 않을까? 장동혁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이 만약에 지방선거 이후에도 당대표 연임되면 나는 차기 총선에서 공천 탈락, 컷오프, 잘리지 않을까? 무서운데? 이 소리 아니냐고, 이 소리. 응? 맞죠,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그죠? 본인의 지금 운명을 알고 있는 거지. 본인의 운명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분명히 이자들이 장동혁 지도부를 끌어내리려고 온갖 짓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장동혁 지도부 연임을 해버려야 돼, 연임. 한 번 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배신자 세력, 내부 총질러들 싸그리 그냥 대청소해버리는 혁명을 이뤄내야 돼, 혁명을. 무서워, 김용태. 장동혁, 동혁이 형 무서워. 나 잘릴 것 같아. 이 소리 아니냐고, 이게 지금. 자, 그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어제 그 공관위원 한 명이 사퇴했죠.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인데 황수림 변호사입니다. 변시를 해서 변호사 됐는데 황수림 공관위원이 이재명 그 재판, 공직선거법 재판 무죄 받아낸 그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렸던,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왼쪽에 있는 김기현 당대표 시절의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부녀관계죠. 부녀관계. 근데 어제 사퇴했습니다. 사퇴했는데 이 문제를 최초 누가 제기했느냐? 박정훈이 제기했습니다. 박정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처음에 황수림이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이게 언제냐 하면은 19년 그럼요. 2019년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 이름을 올렸다 이거예요.
근데 박정훈이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전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변호했던 인사가 우리 당의 공천을 관리하는 것이 내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러니까 처음에 와 이래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공관위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으니까 물러났습니다. 일단 잘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무적 판단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 있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 황수림 변호사가 어떤 장점이 있길래 공관위로 데려왔느냐? 지금 황정근 이 아버지, 황수림의 아버지,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국회 도서관장으로 갔어요. 차관급으로. 근데 이 황수림, 황정근 이 부녀 변호사는 뭐가 전문이냐? 선거법 전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전문입니다. 19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를 받아내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공직선거법 전문가라고요. 자, 그러면 황수림 이제 사퇴했습니다. 박정훈이 한 건 했죠. 그럼 박정훈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배현진, 박정훈, 김근식 뭐 등등등 친한계 의원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장동혁 지도부의 공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흠집을 낸 거죠. 그건 정치적으로 성공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황수림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공관위원으로 남아 있었다면 공직선거법 전문가니까 선거법 관련해서는 이게 완전 전문가거든요. 하하,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사퇴한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었다. 다만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황수림을 다시 공관위원 시켜라 이 말이 아니고요. 황수림 변호사가 공관위원을 사퇴한 거 일단 정무적으로 판단 타이밍을 놓지 않고 좋아요. 좋은데 이게 박정훈이가 왜 이 지점을 건드렸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박정훈은 장동혁 반대파니까. 박정훈이 지금 장동혁 잘 되라고 합니까? 박정훈이나 배현진 이 쏟아내는 이 친한계 대안과 미래가 쏟아내는 발언들 보면 장동혁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지방선거 망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래야 장동혁을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황수림을 다시 공관위원 복귀시키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런 점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법률 조력을 받을 필요는 있죠. 왜? 공직선거법 전문가니까. 꽁 잡는 게 매 아닙니까? 여러분, 꽁 잡는 게 매입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실용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약간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애국우파 국민들이 머리를 좀 말랑말랑하게,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플렉시블하게, 탄력적 있고 신축력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항상. 안 그러면 외골수로 한 방향으로 쏟아져 버린다. 저는 그거 굉장히 경계합니다. 굉장히 경계합니다. 무슨 소리냐? 다시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같은 우라늄인데 우라늄을 고농축시키면은 북한의 김정은처럼 핵폭탄 만들지만은 우라늄을 저농축시키면은 어마어마한 전기를 생산해내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우라늄이에요. 똑같은 우라늄인데 하나는 고농축, 하나는 저농축. 저농축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력 발전소 수십 개 만들어도 안 되는 규모의 어마어마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자력 발전소 아닙니까? 이 황수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황수림은 정무적으로 사퇴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다만 황수림이나 황수림의 부친 황정근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노하우는 버리지 말고 쓸 필요가 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